안녕하세요. 컨퍼런스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우아한 형제들 디자인 시스템 팀에서 코어 시스템 담당하고 UX 엔지니어링과 인터랙션 디자인하는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물리 기반 모션 시스템인 스프링을 주제로 진행하려 합니다. 들어가며 아주 간단하게 이번에 배민 모션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게 된 계기도 잠깐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스프링이란 무엇인지, 기존의 이징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비교하면서 스프링의 장점과 스프링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하면 스프링을 적용할 수 있는지 현재 진행형이지만 제가 겪은 시행착오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언제나처럼 제 세션의 대상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모두이기 때문에 이과생과 문과생 사이 그 어둠의 즈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배민 앱의 디자인이 천천히 바뀌고 있던 거 알고 계셨나요? 앱 아이콘이 바뀌고 있던 걸 눈치채신 분들도 많고 또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저희는 15주년을 맞이해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진행했습니다. 배민 앱에는 점진적으로 적용되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보시면 배다리가 천천히 기존 앱 아이콘을 벗겨내고 있고 그 뒤로 서서히 새로운 앱 아이콘이 보이고 있죠. 아마도 곧 새로운 앱 아이콘이 완전히 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볼드 앤 심플을 새로운 디자인 언어로 서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각 자산들이 새롭게 제작되어 이미 서비스 여러 곳에 반영되었는데요. 스컬피를 깎아서 만들었던 익숙한 캐릭터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브랜드 컬러였던 민트색을 비롯한 여러 시각 자산들의 스타일이 크게 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트렌디하게 변하지 않았나요? 사실 우아콘의 대부분 세션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디자인 이벤트가 매우 귀한데요. 리브랜딩이란 게 사실 디자이너로서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 또 크리에이티브 팀에 대한 개인적인 팬심을 가득 담아 이 시간을 빌려 짧게나마 공유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민 앱에는 점진적인 적용 과정에 있는데요. UI란 본디 콘텐츠를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잖아요. 당연히 지향하는 디자인 언어와 여러 시각 자산에 맞추어 앞으로 더 볼드하고 심플하게 변해지겠죠. 그리고 그 형태와 표현이 달라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기대하는 동작과 움직임도 달라지기에 그에 맞는 모션 디자인이 필요해지겠죠. 그렇게 생각보다 좀 이른 타이밍에 새로운 모션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서체들의 특징이나 여러 시각 자산들을 참조하면서 디자인 시스템 팀 내부적으로 새로운 UI 띠을 만들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여러 모션 컨셉들을 시도하고 있어요. 물론 가이드의 필수 구성 요소들도 크게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뷰포트 기반의 동적인 지속 시간을 적용한다든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코레오그래피, 볼드 앤 심플에 걸맞는 새로워진 이징 커브, 그리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활용해 피그마에서 손쉽게 모션을 적용하고 핸드오프할 수 있는 플러그인 구축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언젠가 하나씩 공유드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새로운 모션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인 스프링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해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스프링을 다뤄보겠습니다. 중간에 이 세션 잘못 들어왔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관련된 세션으로 오해하고 들어오신 백엔드 디벨로퍼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로 잘못 들어오신 거니까 어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자, 스프링이란 3차 배지의 곡선에 기반한 타이밍 함수의 지속 시간을 인자로 사전 정의된 일반적인 애니메이션과 달리 객체의 질량, 스프링의 강성, 시스템의 감쇄를 매개 변수로 수학적 모델을 구성해 물리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작동하며 초기 속도를 이용해 지수 감쇄와 삼각, 선형 함수의 조합으로 움직임을 동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며 제스처나 이전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보존할 수 있어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연속적인 모션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의가 완벽하죠? 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션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스프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용하던 이징과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즉 저희가 사용하는 이징은요 3차 배제의 곡선에 기반한다고 했어요. 3차 배제의 곡선, 단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디자이너가 항상 다루는 거거든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봐왔던 아주 간단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먼저 X축은 시간, 그리고 Y축에는 크기나 위치, 투명도처럼 모션에 사용하는 값을 표시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다음은 좌측 최하단 0,0 좌표에 점 하나를 찍고 그래프의 최우측 상단 1,1 좌표에 또 하나의 점을 찍어 두 점 사이를 선으로 이어주면요 시간의 흐름과 값의 변화가 일정한 리니어, 직선이 완성됩니다. 리니어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요 시간의 흐름과 값의 변화가 일정하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리니어한 움직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 그 어떤 것도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러한 움직임을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고 이는 곧 품질이 떨어진다고 느낀 거죠. 애니메이터의 바이블과도 같은 디즈니의 더 일루전 오브 라이프에도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애니메이션을 위한 12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으로 다루고 있죠. 책 자체는 80년도에 출간되었지만 저 원칙들은 1930년대부터 작업해온 것을 정리한 것이니 리니어의 부자연스러움은 약 1세기에 걸쳐 저희에게 형성된 멘탈 모델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우리는 가속과 감속이 있는 현실 세계의 움직임을 담기 위해 이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앞서 그린 직선을 이용해 우리가 사용하는 이징 곡선을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서 점 2개를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시작점과 끝점에 방금 추가한 점들과 핸들을 연결하면 컨트롤 포인트가 4개인 3차 배지의 곡선, 즉 큐빅 배지가 완성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나 피그마에서 벡터 그래픽을 다룰 때 사용하던 바로 그거죠. 우리가 평소 이징이라고 부르는 건 바로 이 큐빅 배지를 이용한 곡선으로 정의됩니다. 시작점에 컨트롤 포인트를 X축으로 당기면 곡선이 시간축으로 기울어 서서히 출발함을 느낌을 주는 is in을 표현할 수 있죠. 실제로 곡선의 움직임을 보면 시작 부근에서는 값이 서서히 변하고 점점 속도가 붙어 빠르게 종료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반대로 끝점의 컨트롤 포인트를 Y축으로 당기면 빠르게 출발하고 서서히 종료되는 easy out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패턴이죠. 자, 마지막으로 easy in과 easy out에 사용했던 컨트롤 포인트를 모두 적용하면 곡선은 S자 형태를 띠면서 서서히 시작하고 또 서서히 종료되는 easy in out이 완성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중간 지점이 매우 짧죠. 우리가 접해온 다양한 이름을 가진 여러 이징들은 이 큐빅 배지의 컨트롤 포인트를 적절히 움직여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웹이나 iOS, 안드로이드 모두 이 큐빅 배지, 즉 3차 배지의 곡선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의 타이밍을 조절합니다. 자, 반면에 스프링은요 질량, 강성, 감쇄를 이용한 물리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작동해요. 아직은 생소하죠?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스프링이 수평으로 매달린 공이 바닥에 닿아 있는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질량은 우리가 공이라 불렀던 객체의 물질의 양이라고 보면 되어요. 매달린 공의 질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움직임은 무겁게 둔해지고 반대로 낮을수록 더 가볍고 경쾌하게 움직이겠죠? 중력이 없는 세상이지만 쉽게 무게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아마 모두 플레이 해보셨을 게임 앵그리버드의 슬링샷이 정확히 같은 개념이죠. 검정새와 노란새 두 새의 질량이 다르고 슬링샷에서 날아가던 느낌이 달랐던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성은 공과 연결된 스프링이 변형에 얼마나 저항하는가, 즉 얼마나 뻣뻣한가입니다. 몇몇 툴에서 이것을 텐션이나 탄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스프링의 코일이 두껍고 촘촘하다면 더 강하게 저항하고 얇다면 더 약하게 저항하겠죠?
마지막으로 감쇄란 움직이는 쇠공이 마찰이나 저항에 의해 에너지가 손실되는 개념이에요. 스프링에 매달린 공이 매끈한 바닥에서 움직일 때와 모래 바닥에서 움직일 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매끈한 바닥에서는 속도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미끄러지는 반면 모래가 잔뜩 깔린 바닥에서 공이 움직인다면 저항이 생겨 점점 느려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또한 몇몇 툴에서는 프릭션, 즉 마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저도 시각화해서 표현한 방법인데 감쇄는 결과, 마찰은 원인이겠죠. 현실 세계로 비유하면 마찰뿐만 아니라 공기의 저항 같은 것도 있으니 두 개념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스프링은 이렇게 질량, 강성, 감쇄 세 가지 매개 변수로 객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물리 환경을 구성해요. 3차 배지의 곡선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죠. 똑같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스프링으로 이동한 객체의 곡선을 그려보면요, 형태가 아까와 좀 다르죠. 배지의 곡선은 X축으로 기울었거나 Y축으로 기울었거나 아니면 S자를 구성하는 데 반면 스프링은 뭔가 꼬불꼬불한 파동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스프링은 사실 코사인 파동이에요. 만약 감쇄가 없는 환경이 구성된다면 지금 보고 계신 코사인 파동처럼 객체는 무한히 움직일 겁니다. 파동의 크기는 스프링의 강성과 스프링에 매달린 공의 질량에 의해 정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만들려는 UI 모션은 거의 대부분 반드시 멈춰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파동을 멈출 수 있는 지수감쇄 곡선을 사용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감쇄, 즉 모래바닥의 역할을 해요. 스프링은 코사인 곡선과 지수감쇄 곡선 두 구성 요소의 단순한 곱으로 이루어집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파동 곡선을 저희가 직접 배지의 곡선으로 하나씩 그린다고 상상해 보면 총 35개의 컨트롤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당연히 4개의 컨트롤 포인트로 그려낸 3차 배지의 곡선보다 훨씬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공이 통통 튀기는 것 같은 이징으로는 불가능한 표현도 가능하고요. 한 가지 더 재밌고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곡선은 지각적으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이 존재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때문에 스프링은 물리적으로 진동이 멈춘 시점과 우리가 지각적으로 멈췄다라고 느끼는 시점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인터랙션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정말 쉽게 원하는 지점에서 스프링을 멈출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질량, 강성, 감쇄라는 매개 변수로 물리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곡선 그 자체가 배지의 곡선보다 훨씬 더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죠. 언뜻 여기까지만 보면 스프링이 통통 튀는 탄성을 가진 모션을 만들거나 반복되는 모션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스프링을 접했을 때 저 이름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운시한 모션을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약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표현하려는 모션의 컨셉이 바운시하지 않다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은 이징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요. 그렇지만 스프링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즉 이징은 앞서 지속 시간을 이용해 사전에 정의되었다고 했어요. 반면 스프링은 초기 속도를 이용해 동적으로 계산되고요. 말이 어렵죠?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스프링의 핵심이고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UI의 모션을 다룬다면 이징이 아닌 스프링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징과 스프링은 시간선 위에 두고 본다면 어떻게든 비슷하게 구성할 수 있어요. 단 몇 가지 제약이 있겠죠. 우리의 모션이 이징으로 그릴 수 있는 범주 안에 있고 이벤트를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하면서 또 단순히 재생만 되는 애니메이션이라면요. 하지만 이 둘은 앞서 말씀드린 사전 정의와 동적 계산이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동일한 곡선이라도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 UI로 이징과 스프링을 비교할 수 있는 간단한 앱을 만들어 봤어요. 핑크색 공은 이징으로 움직이도록 정의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민트색 공은 스프링으로 움직이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공은 탭과 드래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연결해 뒀어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탭 이벤트로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는 장면인데요.
둘 다 리니어하지 않고 출발과 종료의 가속도가 되게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있죠. 그럼 이번엔 탭이 아닌 드래그로 움직여 볼게요. 핑크색 공에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중간중간에 매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섞여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민트색 공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이고 있죠.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제스처하는 손이 함께 나오는 영상을 볼게요. 어떤가요? 민트색 공은 손가락에 촥 달라붙었다가 던져지듯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핑크색 공은 손과 따로 떨어져서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죠. 이징으로 정의된 애니메이션은 드래그 제스처가 끝나는 순간 제스처의 속도 혹은 이전에 움직이던 공의 속도와 무관하게 원래 정의된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뿐이고요. 스프링으로 정의된 애니메이션은 사용자의 제스처가 얼마나 빨랐는지 그 초기 속도에 따라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속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바로 스프링과 이징의 가장 큰 차이예요. 바로 이 차이가 사용자의 상호작용과 모션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요소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인터랙션들이 부자연스러웠던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래프보다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00m 달리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고 하면요, 준비 자세에서 달리기 시작하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꼴이 나잖아요. 이징과 스프링의 차이가 미세한 표현 말고는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스프린트가 아닌 릴레이, 계주가 되어야 한다면요, 두 애니메이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징은 애초에 바톤을 받을 수조차 없고, 스프링은 질량, 강성, 감쇄를 이용해 구성된 물리 환경에 따라 이전 계주주자가 던져준 바톤을 이어받아 자연스럽게 달릴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만든다면요, 이미 정해진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100m 달리기일지 계주일지 누군가 달리다가 넘어지는지 이미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거죠. 영상을 다루고 모션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시간선 위에서 시퀀스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디지털 제품들은 영상과 다르죠. 화면 속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수백, 수천만의 사용자들이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서, 심지어 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기관과 도구로 상호작용하잖아요. 계주인지 스프린트인지 사실 시나리오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상호작용 전체를 디자인하는 인터랙션 디자이너와 애니메이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동일하지 않아요. 모션은 인터랙션 디자인의 일부분이자 하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사용자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자 상호작용하는 순간의 반응, 완료된 이후의 결과와 응답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때문에 인터랙티브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이징이 올바른 방법이지만, 초기 속도를 받아야만 자연스러워지는 인터랙티브한 구성 요소를 만들 때에는 이징은 부적합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잠깐 초기 속도를 다루어 설명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속도가 존재하는 제스처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시에 사용했던 드래그가 있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스프링의 초기 속도라는 것도 질량, 강성, 감쇄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개념일 뿐이고요.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궁무진한 거죠. 예를 들어 탭이나 클릭 같은 이벤트는 마치 단일 이벤트가 즉각적으로 발동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탭 이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인터를 눌렀다는 이벤트, 포인터를 뗐다는 이벤트를 조합하고요, 눌린 시점부터 뗐을 때의 시간을 재고 눌린 좌표와 뗀 좌표를 또 비교하죠. 또 여러 군데에 포인터가 눌린 건 아닌지 검증하기도 하고요. 머터리얼 디자인의 리플과 같은 효과도 포인터가 눌렸던 좌표를 기반으로 시각 효과를 제공하잖아요. 단순히 심미적인 모션이 아닌 사용자가 화면에 어디를 눌렀는지 인지시켜주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요. 이벤트를 잘게 쪼개어 보면 우리가 초기 속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인터랙션 디자이너는 이렇듯 이벤트를 세분화하고 재미와 의미를 담아 모션이나 햅틱, 사운드와 같이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사용자와 UI, 사용자와 제품이 소통하는 것을 디자인합니다. 피그마 상에 있는 화면으로는 사실 다 고급스럽고 이쁜 디자인일 수 있지만,
막상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면 제품의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치 저렴한 스파 브랜드의 옷들이 사진으로 보면 비슷하게 다 이쁜 것 같지만 정작 만져보고 입어보면 소재의 촉감과 재질이 너무나 다르고 차이 나는 것처럼요. 자, 다시 그 난해했던 스프링의 정의로 돌아가서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스프링은 제스처나 이전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보존한다고 했어요. 분명 방금 제스처의 초기 속도를 이용하는 부분은 설명드렸는데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보존한다는 건 다시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넌지시 저 속도라는 건 사실 스프링의 매개 변수일 뿐 무궁무진하게 응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모바일 앱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프로토타입 시연하듯이 항상 정직하게 만지지 않잖아요. 사실 사용자는 정해진 방향으로 일정하게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스크롤, 방금 전에 봤던 탭, 아니면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버튼을 눌렀다가 손가락을 떼지 않고 또 스크롤을 올리고, 저희 모두 그렇잖아요. 배민이니까 떡볶이를 시킬지 치킨을 시킬지 고민하기도 하고 컨텐츠를 읽기도 하면서 계속 화면을 만지고 있죠.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인터럽션은 항상 발생합니다. 한 번 더 테스트 앱을 통해서 스프링과 이징의 인터럽션 처리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스프링으로 움직이는 민트색 공입니다. 스프링은 이동하려던 좌표가 도중에 변경되어도 이전에 이동하던 속도와 위치가 모두 자연스럽게 변해요. 보시면 뭔가 공이 되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엔 이징으로 움직이는 공이에요. 뭔가 부자연스럽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죠? 단순히 애니메이션의 속도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두 애니메이션의 속도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 손으로 조작하는 영상도 함께 볼게요. 스프링으로 움직이는 공은 포인트를 변경할 때마다 이전의 공이 움직이던 속도가 이어져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즉, 이전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보전해, 아니 이어받아 이동하는 거죠. 반면에 이징으로 움직이는 공은요, 목표하는 좌표가 변경될 때마다 진행되던 애니메이션이 종료되고 초기화되어 다시 재생되고, 즉 서서히 출발하고 서서히 종료되는 그 가속 구간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앱이나 웹 안에서 전체 메뉴 보기 아니면 필터 같은 거 눌렀을 때 1초도 안 되는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게 딜레이가 되어서 움직이거나 인터랙션 자체가 안 되는 상황 겪어보신 적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두 방식의 차이는 플랫폼마다도 상이한데요. 안드로이드에서 트윈과 스프링을 비교한 영상을 보면 움직임의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는 X, Y축이 독립적으로 보관되기 때문인데요. 저의 경우는 테스트 앱을 스위프트 UI로 작성했는데 스위프트 UI의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인터럽티브하게 구현되어 있고 그 좌표를 보관하는 방식도 훨씬 더 똑똑합니다. 자, 그럼 스프링이 무엇인지, 이징과 어떻게 다른지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문장 하나였습니다.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는 연속적인 모션. 진짜 어렵게 지나왔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이란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생동감 있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션 시스템입니다. 영상과 달리 사용자의 상호작용에 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디지털 제품에서 다이나믹한 UI 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제품의 품질을 아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라고 첨언하고요. 그럼 이제 이징과 스프링이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이해했고 우리 서비스에 적용하는 일만 남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스프링이 공개된 건 진짜 오래됐습니다. 애플은 2013년도 WWDC에서 공개했고 4년 뒤인 2017년 구글 I/O에서도 발표됐죠. 12년하고 8년 전이니까 평균 10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10년이나 지난 지금도 주변에 스프링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iOS나 안드로이드의 시스템 컴포넌트는 전부 스프링이고 사용자는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앞서 스프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렇게 어렵게 표현했던 것은 사실 이 점 때문입니다. 좋은 거는 알겠는데 왜들 아직 안 쓸까? 생각해보면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애니메이션은 보통 디자이너가 만들잖아요. WWDC도 구글 I/O도 모두 그 자체가 개발자를 위한 컨퍼런스이기도 하고 스프링을 API 레벨에서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문과생과 이과생 밈처럼 디자이너의 언어와 개발자의 언어는 너무 다르잖아요. 질량, 강성, 감쇄를 기반으로 물리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고 초기 속도를 인자로 받는다는 간단한 말이 사실 간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산업에서 인터랙션 디자이너와 애니메이터는 거의 동일시대죠. 영상이나 모션 그래픽을 하던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시간선에 기반의 시퀀스를 생각해요. 즉 타임라인을 기반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디자이너의 멘탈 모델에 지속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스프링은 부합하지 않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바로 도구에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인터랙션을 디자인하고 개발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는 너무나도 한정적인데 모든 도구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은 구현할 수도 없고 스프링의 개념을 제대로 정의 못하거나 스펙 자체가 너무나도 상이한 거죠. 이러니 도구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환경도 갖춰지지 않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요. 이런 도구들로 어렵게 만들어 전달한다 한들 플랫폼마다 각기 다른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죠. 일단 각 플랫폼의 애니메이션 API 스펙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스프링 API의 매개 변수 규격이 완전히 달랐고요. 적용하더라도 표현되는 방식이 또 다르더라고요. iOS도 타겟 OS에 따라 지원하는 API 규격이 당연히 다르고요. 웹은 그냥 어렵습니다. 새하얀 백지라고 보시면 돼요. 스위프트 UI나 제팩 컴포즈의 경우 이미 제스처 이벤트들이 속도를 스프링에 자동으로 전달하고 스프링과 스프링 간의 애니메이션 속도도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스프링에 대한 이해도가 없더라도 완벽하게 작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스템 컴포넌트들은 사용성이 압도적이죠. 오랫동안 다듬어져 왔고요. 오히려 디자이너들이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반면에 웹은 속도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만들어주거나 좋은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또 튜닝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게 결여되었다는 걸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인터랙션이 유려해졌다라는 것이 정량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줬는지 성과가 되는지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네이티브 안에서 웹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따라 얼마나 많은 제약이 생기고 또 제품의 품질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한 뒤 잘 우회하거나 제대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와 스프링 사용과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을 정리해보면 타임라인 위에서 지속시간 기반으로 디자인하는 애니메이터의 멘탈 모델과 맞지 않는다는 점, 구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구가 없다는 점, 어렵게 만들었다 해도 플랫폼별로 상이한 규격으로 막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공급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디테일한 인터랙션을 요구하는 서비스도 막상 잘 없다는 점, 이런 문제들로 10년이란 시간 동안 사용하기 어려웠던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근데 2023년 WWDC에서 한 줄기 희망이 보입니다. 진짜 애플스럽게 발표하긴 했는데 요약하면 이래요. 질량, 강성, 감쇄를 기반으로 한 거 어려우니까 원래 너희들한테 익숙한 지속시간 기반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듀레이션과 바운스라는 직관적인 매개 변수를 받는 스프링 메서드가 23년도에 추가됐습니다. 깨알같이 바운스 프리셋도 함께 제공하고요. 또 한 가지 뉴스는 바로 올해 5월 머터리얼 디자인 3가 익스프레시브 버전을 발표한 건데요. 이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물리 기반 모션 시스템이에요. 영상 잘 보시면 도입 부분에 이징 그래프가 파괴되면서 스프링 커브로 전환되는 씬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죠? 네. 머터리얼 컴포넌트에 물리 기반 모션 시스템이 다 적용되어 있고 또 모션 토큰들도 물리 기반으로 제공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시스템이 물리 기반 모션 시스템을 표준으로 사용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한다면 아주 빠르게 수많은 앱에 사용되는 것을 야기하고 곧 스프링도 사용자의 표준 기대치, 즉 대중적인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는 이 정도로 잘 만들어진 인터랙션의 유무가 마치 적당한 소재로 이뻐 보이는 옷을 만드는 스파 브랜드와 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럭셔리 브랜드의 옷으로 비유했었잖아요. 이 전까지는 어쩌면 이러한 상호작용이 보편적인 사용자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곧 사용자가 평범하게 기대하는 수준 이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생각인 거죠. 근데 참 우연히도 모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올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애플 덕에 디자이너의 멘탈 모델 이슈는 해결되었고 머터리얼 3 익스프레시브 덕분에 공급과 수요의 이슈, 즉 명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프링을 디자인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플랫폼별로 상이한 규격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프로덕트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쉽게 쓸 수 있게 공급하면 되는 문제가 남았죠. 사실 도구의 문제만 제외하면 나머지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디자인 시스템이죠. 제가 디자인 시스템 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여직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굳이 스프링에 대한 이해도 필요 없이 잘 만들어진 컴포넌트를 그대로 사용해 왔던 것처럼 시스템 컴포넌트의 상호작용을 물리 기반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의 상호작용을 고도화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독립적으로 응용하고 사용 가능한 스프링 토큰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토큰을 통해 각 플랫폼별로 상이한 스펙들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고 디자이너에게 익숙한 지속 시간을 기반으로 전달할 수도 있죠. 마지막은 웹과 같이 스프링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플랫폼을 위한 스프링 API가 있겠고요. 이것들을 위해 가장 먼저 진행한 건 스프링 엔진을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사실 23년 WWDC를 보고 바로 스위프트 UI의 스프링 메서드 4종류를 타입스크립트 버전으로 미리 만들어 두고 언젠가 저희 서비스에 적용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WWDC에서 스프링 모델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쉽게 구현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감세 공식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애플 디벨로퍼 포럼에서 이미 다루어져 있어서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구현하시려는 분들은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들어뒀던 스프링 엔진을 이용해서 간단한 스프링 저작 툴을 만들었습니다. 스프링에 적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들을 토큰화해서 디자인 시스템에서 공급하면 개발자나 디자이너 모두 편하게 사용하고 쉽게 유지 보수가 가능하니 스위프트 UI 기반으로 듀레이션과 바운스 토큰을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장 먼저 구현했고요. 이를 UI에 적용해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과 각 플랫폼에 필요한 애니메이션 스펙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요약하면 현재는 스프링 토큰들을 정의하고 테스트한 후에 각 플랫폼 규격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속시간 기반으로 토큰화된 스프링 스펙들은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프로토타이핑 툴로 전달될 수도 있고 각 개발 플랫폼에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저희 우아한 형제들은 인터랙션 디자인을 담당하는 워킹 그룹이 있기 때문에 정식 배포되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요청드렸었는데요. 근데 막상 실제 프로덕트 디자인과 개발 쪽에 테스트해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원래 순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는 iOS가 아직 타깃OS가 15기 때문에 앞서 소개했던 듀레이션, 바운스 기반의 새로운 메서드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과제에서는 UI킷에 애니메이트를 사용하는 것도 있었고요. 때문에 하이오한 변환이 필요해졌어요. 결국 스프링 툴에서 하이오한과 UI킷을 위한 스니펫을 추가해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안드로이드였거든요. 매개 변수만 다르다고 생각하고 되게 만만하게 보고 있었는데 막상 스프링 엔진에 컨버트 함수를 만들어 값을 변환해 넣어봤더니 완전히 다른 느낌인 거예요. 함께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분의 도움을 받아 컴포즈에 스프링 함수를 뜯어보았는데 예제 코드에서 보이지 않던 옵션이 하나 있는 거죠. 앞서 스프링 설명드릴 때 지각적인 지속시간과 물리적인 지속시간이 있다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내부 구현을 살펴보니 컴포즈와 스위프트 UI는 실제로 같은 물리 로직을 갖고 있지만 스프링이 종료되었다라고 정의하는 기본 기준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 UI와 동일한 값을 찾아내자니 그것이 더 험난한 길일 것 같고 막상 찾아낸 값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엔진과 동일한 규격의 스프링을 코틀린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테스트해보니 완전히 동일하게 작동해서 뒷일은 도움을 주셨던 안드로이드 개발자분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끈한 온고잉 프로젝트라 해결하고 있는 이슈들이 남아있어요. 디자인 사이드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타이핑 툴이 듀레이션이 너무 짧은 경우 변환된 스프링 규격을 지원 못하는 이슈가 있고요. 웹 쪽은 라이브러리의 선택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스프링을 이해하고 제대로 구현한 라이브러리가 극히 드물어서 애시당초 선택지 자체가 많지 않지만 또 개발에 독립적인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전부 마이너한 문제들이니 조만간 모두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며 올해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느새 세 번째 우압콘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 주제는 다르지만 안에는 항상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함께해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속해 있는 조직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각각 좋다,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기준마저도 다르지만요. 결국에 사용자 입장에서 쓰기 좋다, 유효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물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을 꽉 채워서 발표했던 스프링의 정의도 사실 물리나 수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테스트앱 만들어서 서로 만져보면 되잖아요. 디자이너도 테크에 관심을 갖고 엔지니어도 디자인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이상적인 문화나 환경이 점차 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정말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아콘 준비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디자인 시스템 팀과 디자인 시스템 엔지니어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